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T1의 두 번째 시간 인증 제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제도에는 이제 ISMSP 제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인증제도 Q&A, 그리고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ISMSP와 ISMS 이렇게 돼 있죠. ISMSP는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이죠. 그래서 우리가 ISO 27001 그런 것도 ISMS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관리 체계를 ISO에서는 이제 경영 뭐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그거죠. 그래서 ISMSP 인증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이게 이제 사실 ISMS의 법령이죠.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이 또 하나 있죠. 이제 금보원, 금융보안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안전성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하는 게 인증심사죠. 그래서 인증을 받기에 보호 조치가 충분하다, 안전하다 확인이 되면 인증서를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ISMS와 P와 ISMS.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그래서 ISMS-P가 훨씬 큰 거죠. ISMS를 포함하는 거죠. 그냥 개인정보 보호 쪽만 어, 인증기준 3만 받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ISMS에 1, 2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퍼스널 인포메이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EU GDPR이나 다른 이제 국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퍼스널 인포메이션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보안, 뭐 정보 보호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관리하는 이제 체계다 이거죠.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대상은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죠. 개인정보 흐름이 있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조직이겠죠. ISMS는 개인정보 보호를 뺀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정보보호 영역만 인증하는 경우고요. 개인정보 미보유 조직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ISMS 의무 대상 기업, 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ISMS는 의무가 있고 자율이 있죠. ISMSP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없고 여기는 이제 자율만 있는 거죠. 뭐 ISMS 의무 대상자가 ISMS-P를 받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ISMS-P가 ISMS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정보가 있는 조직도 인증기준 1에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뭐 보호법이나 관련 이제 법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 생명주기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인증기준 3을 다 보지는 않지만 이 법을 준수하는 부분은 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제도 의무 대상 그리고 뭐 보험 가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보법 관련된 건데 명확하게 이제 법을 어긴 사항들이
포함이 됩니다. ISMSP는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서비스의 개인정보 흐름을 가지고 있어 처리 단계별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ISMS는 정보 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기 원하는 경우, ISMSP는 정보 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를 위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 자산이고요. ISMS 똑같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죠? ISMSP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이게 이제 생명주기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취급자가 범위이다. 그래서 이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 정의서에 명시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 그리고 심사원, 그리고 심사 일정이 수립이 되는 거죠.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P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S, 그대로 ISMS, ISMSP. 그래서 정보 보안, 뭐 개인정보 보호 다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나 뭐 다른 곳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정보 보호 잘하고 있다. 뭐 개인정보 보호 잘하고 있다. 이 마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ISMSP는 그러면 왜 인증을 받고 관리해야 되느냐? 지속적 관리, 전사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이다. 정보통신 분야가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모바일, 클라우드, IoT, 뭐 요즘에는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기술의 발달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개인정보, 기밀 탈취, 유출 위험도 증가하고 있죠. 사이버 공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특정 제품, 조직에 의존하는 정보보호 활동만으로는 기업,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한계를 가질 수 없으며 일회성, 부분적이 아니라 지속적, 전사적 보안을 위한 ISMS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의 이제 생물학자 유스트 스폰 리비가 만든 이제 최소량의 법칙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식물도 뭐 칼륨이 있고, 뭐 인이 있고, 뭐 나트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가장 적은 만큼만 물이 찬다. 여기도 꽉 차 있으면 물이 이제 다 찼겠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보안도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다른 게 뭐 접근 통제나 뭐 인증 권한 관리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안 돼 있다거나 뭐 그러면 어, 보안 수준이 낮은 거죠. 마찬가지로 출입 관리, 문서 보안, 뭐 IDS 다 골고루 되어야 한다. 이게 부분적이 아니라 전사적인 보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팀으로도 할 수 있겠죠. 뭐 인사팀, 뭐 그리고 정보 보안팀, 그리고 뭐 마케팅팀, 마찬가지죠. 새로운 보안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뭐 옛날엔 랜섬웨어 같은 게 없었겠죠. 새로 생겨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 피싱 같은 게 뭐 메신저, 뭐 전화, 뭐 보이스, 뭐 여러 가지 이제 피싱 공격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자산이 증가하고 있죠. 옛날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것도 없었겠죠. 클라우드가 이제 늘어나고 거기도 막 이아스, 사스, 파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취약성도 증가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호 컨설팅을 해서 이례적으로 수준을 한번 높여놔도 이렇게 보안 수준이 낮아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죠. 이 위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 ISMS를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보보호 컨설팅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보보호 컨설팅이 없더라도 기업,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ISMS가 돌아가고 있다면 컨설팅이 없더라도 위협에 어,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ISMSP 기대 효과. 당연히 이제 이거는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죠. 뭐 생산과 현금 창출. 이거보다는 비즈니스 안정성, 영속성에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보안 솔루션 회사나 이런 곳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필요하고요. 윤리 경영, 투명 경영 해서 법적 준거성을 확보한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그래서 법에서 하라는 거는
다 준수를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ESG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환경에 관한 거죠. environment,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거죠.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곳에서도 이런 정보 보안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투자 뭐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조직이 뭐 독립적으로 되느냐, 그리고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게, 기업에서 영리적인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경영적인, 윤리, 투명, 에틱,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그 침해 사고, 집단 소송 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인증 취득 시 정보보호,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다. IT 관련 정부 과제 입찰 시 인센티브, 그래서 가점, 어떤 데는 뭐 1점, 어떤 데는 뭐 5점,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RFP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증기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 마크 가지고 홍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인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나 송장이나 광고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이럴 때 뉴스 같은데 신문사나 좀 이야기를 하면 어, 그렇게 이제 많은 비용을 내지 않고도 이렇게 뉴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 범위라는 게 뭐 쇼핑몰 같은 경우 A 쇼핑몰 뭐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하는 거예요. C B 데이터 센터, 뭐 C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 전체가 아니라는 거. 전체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홍보를 어, 위반한 거죠. 홍보할 수 있는 범위를. 유효기간, 이것도 뭐 2014년에 받은 거를 홍보할 수 없겠죠. 현재 유효한 거, 예를 들어서 2022년부터 4년까지 이렇게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뭐 키사나 뭐 카이트나 뭐 여러 가지 심사기관 있죠. 그 심사기관에서 만드는 양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인증 번호나 범위나 유효기간, 심사기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인증심사 개념 및 유형. 여기 이건 최사갱. 이게 이제 두음입니다.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사갱 이런 식으로 CPPG를 이제 학습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데 ISMSP 처음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두음들 말씀드리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ISMS 인증과 인증심사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 인증받는다, 인증심사 받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같이 사용을 하지만 용어가 이 법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ISMS-P 인증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ISMS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이 되면 이제 ISMS-P 인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인증이냐, 인증심사냐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ISMS-P 인증심사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관리하는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확인만 한다고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증명까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뭐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뭐 압색이라도 얘기를 하죠. 압색, 예를 들어서 심사라고 하면 이걸 했다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 게 아니죠. 증명이랑 확인, 이 차이가 인증이랑 인증심사죠. 인증심사의 종류, 최초 심사, 사후 관리, 두 번 갱신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심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처음 취득 시에 시행한다. 인증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 시 실시한다. 최초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대한 변경이 뭐냐? IDC 뭐 이전한다, 뭐 클라우드 전환한다, 뭐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어, 변경이 된다, 뭐 기타 등등, 뭐 조직이 뭐 통합되면서 조직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통합되면서 뭐 데이터베이스 뭐 관리나 이런 게 중요한 변경이 있다. 이럴 때 최초 심사를 합니다. 보통 최초 심사를 하면 이 3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고, 그 중간에 이 사후관리라고 하는 사후심사가 있습니다. 인증 취득 이후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확인하는 목적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1, 사후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후 심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후 심사를 두 번 거친 다음에 하는 게 갱신 심사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보시면 최초 심사와 갱신 심사는 인증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죠. 인증 체계에 인증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사, 인터넷진흥원이라고도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금융보안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FSI라고 하는데 각각의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인증위원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최초나 갱신은 인증위원회가 개최돼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데 통과가 돼야지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 거고, 사후심사 같은 경우는 다소 약식이에요. 전년도 결함을 확인하고, 어, 물론 이제 사후심사도 인증 기준에 따라서 다 심사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한다기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사후심사입니다. 그런데 사후심사를 받을 때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이때 다시 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초나 갱신에서는 범위가 변경이 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후심사는 이게 작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후심사에서도 일부 범위는 뭐 추가가 가능하긴 한데 어, 기본적으로 범위 변경은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최사갱 순서로 되는 거죠. 인증에 따른 심사 구분, 단일 심사와 혼합 심사가 있습니다. 단일 심사는 하나의 인증만 신청하는 경우, ISMS나 ISMS-P 인증만 하는 경우, 거의 단일 심사가 거의 뭐 한 80%뭐 이상이죠. 인증 신청하면 수수료 납부, 인증 심사, 결과 보고 단일 인증서, 뭐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인가 인증 컨설팅을 할 때도 혼합 심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ISMS랑 ISMS-P를 동시에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관리 체계 내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혼합 심사의 경우 수수료와 심사 과정을 통합하였으며 유효기간 및 심사 주기가 동일하고 범위만 다른 인증서가 두 장. 이거는 인증서, 당연히 단일은 한 장이죠. 예를 들어서 ISMS는 금고 서비스 운영, ISMS-P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 운영. 인터넷 뱅킹은 개인정보가 더 많겠죠? 이렇게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심사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두 번 걸쳐서 할 거를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는 ISMS, 하반기는 ISMS-P 이렇게 다른 기관에 받는 인증은 해당되지 않고 이 어, 예전에 통합 이전입니다. 뭐 이건 옛날 거니까 계약이나 뭐 결과 보고 인증서 발급이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는 인증 신청, 수수료 납부, 인증 심사, 결과 보고 여기랑 똑같죠? 그리고 인증서가 두 개가 발급이 되는 거죠. 이게 혼합 심사라고 합니다. ISMS-P 법적 근거입니다. ISMS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에요. ISMS-P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예전에 이게 핌스에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건 ISO에 27001, PIMS는 27, 뭐 701에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에 ISMS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이제 정보보호랑 무슨 관계가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2020년 이때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랑 개인정보보호랑 개보법에 개인정보보호랑 따로 있었어요. 그냥 히스토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거를 2020년에 얘를 개인정보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 조항으로 어, 이 밑에다가 이관을 시켰죠. 그리고 2023년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 서비스 특례 조항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정보통신망법은 그래서 이제는 없어요, 별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 처리하는 근거, 그리고 ISMS, 그리고 CISO 규율하는 거, 광고성 정보 전송, 그리고 뭐 명예훼손, 이, 이 정보통신망에서 뭐 이런 부분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이 47조에 ISMS 부분이 있다. 그리고 ISMSP는 개인정보보호법 32조에 2에 있고요.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시가 예전에는 여기 거랑 읽고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돼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ISMSP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를 제정할 때도 이 과기정통부랑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키사는 뭐 이쪽이랑 다 유관 그런 기관으로 업무를 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키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 전파 관리소 이런 쪽을 많이 익숙하고 그런데 인증 체계의 제일 위에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 ISMSP 인증 체계입니다. 아까 정책기관 그리고 정책협의회 뭐 협의회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짧게 개보위라고 많이 부르고 여기는 과기부라고 많이 하죠. 이전에 전신이 뭐였을까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그랬었죠. 박근혜 정권 때 미래창조과학부였다가 이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죠. 이 정보통신부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어, 김대중 정권 때 그때 근처에 이제 만든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여기서 하는 일은 법 제도 개선 정책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법 제도는 ISMSP와 관련된 ISMS와 ISMSP 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증기관, 심사기관을 지정한다.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이 여기 있죠. 그리고 막 넘어갔습니다. 인증기관은 각각의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키사와 FSI 둘 다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들에서 키사는 제도 운영, 인증 품질을 관리한다. 위에는 제도 개선, 정책 결정, 상위 수준이면 제도 운영은 이제 실무적인 거죠. 그리고 인증 품질, 품질이 낮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신규 특수 분야 인증 심사. 예전에는 뭐 클라우드 보안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이런 게 신규나 특수로 분류가 되면 처음이니까 심사 업무 표준화가 좀 덜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서 발급하고요. 또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CPO 포럼이나 예전에는 이제 표준협회나 이런 데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사업을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인증심사, 금융분야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 보통 뭐 은행, 뭐 보험, 뭐 증권, 뭐 기타 등등 이런 데를 이제 주로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데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 금융 같은 경우는 ISMS 의무 대상자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대외 신인도라든가 정보보호 수준이 낮아지지 않게 제고하는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실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의무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금감원이나 금보원이나 이 또 별도의 이런 정보보안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의무는 아닌 거죠. 심사기관은 정보통신진흥협회 카이트 그리고 정보통신기술협회 TTA 개인정보보호협회 OPA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계, 키금, 카티, 오차 과계, 키, 금, 카, 티, 오차 저는 여기 뭐 다 금융보안원은 안 받아보고 다른 데는 다 심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음, 이 심사 기관과 심사 팀장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거는 뭐 또 얘기하긴 좀 그렇겠네요. 좀 빡센 데가 있고 안 빡센 데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차가 있는데 2023년 3월에 차세대 정보보안 인증원이라는 회사가 이거 꼭 명시를 해주세요. 뭐 다른 데서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조원진 대표님이 계시는데 여기도 이제 심사기관으로 ISMS-P죠. 심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뭐 ISMS만 하고 ISMS-P는 안 하고 그런 심사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 신청을 이런 데다 해도 돼요. 심사기관에다 해도 되고 인증기관은 당연히 심사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증 기관에 신청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원하는데 심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키사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후 같은 경우는 또 최초 심사와 다르게 다른 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인증기관 심사기관은 어디서 한다고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죠? 신규 지정 절차입니다. 정책협의회, 정책기관이죠. 절차를 협의합니다. 지정 대상 기관 수와 업무의 범위, 신청 방법 등을 협의를 해서 개별 부처 공고를 냅니다.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가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 제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협의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직인을 찍어 공동 지정 두 개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인증기관, 심사기관 이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지정도 기존의 인증기관, 심사기관,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재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나 인증이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독립성이죠. 인증심사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컨설팅 수행, 인증 절차 생략, 심사 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뭐 이권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 뭐 이런 사항은 아니라서 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상 뭐 돈 받는다고 뭐 넘어가고 안 받는다고 안 넘어가고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하면 인허가 이런 데서의 공정성, 독립성이 거의 뭐 준용이 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FSI, 금융보안원, 정보통신기술협회, TTA와 카이트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협회 OPA랑 이게
이거는 약어가 없더라고요. 아까 여기 과계카티오차에서 이 지능협회, 이거 같은 경우는 카이트죠? 카이트. 이거 이제 TTA. TTA가 보통 TTA, 우리 그 뭐, 어댑터 같은 거, 전기 어댑터에도 TTA 인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기수협회에서 나온 거죠. OPA,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협회, 그래서 오파라고도 하죠, 오파. 오빠 아닙니다. 차세대 정보보안 인증원은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어가 없어요. 뭐 차세대면은 뭐, 뉴 제너레이션, 뭐, 정보보안,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뭐, 인증이면 뭐, NGISC,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어, 인증심사, 스케줄입니다. 네, 이 스케줄까지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5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기준은 일반적으로 5일이에요. 물론 이제 ISMS냐, ISMSP냐, 그리고 뭐 최초이냐, 사후이냐, 여기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심사, 뭐 제가 일수 산정하는 게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최초 같은 경우 한 4, 5일, 그리고 ISMSP는 보통 5일에서 뭐 한 7일, 뭐 이게, 어, 일반 이제 중견기업 수준이고, 여기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서 한 이틀을 빼면 되겠죠? 한 뭐 3일에서 어,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는 4일에서 뭐 5일 최초가 뭐 그런 식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한 이틀 정도 좀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근데 첫날과 마지막 날 빼고는 중간은 동일합니다. 첫날에는 심사할 때 시작회의를 합니다. 심사원들 소개하고 심사 일정을 안내하고요. 물론 이제 심사하는 신청기관과 심사 기관이 같이 심사팀이죠. 인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인증 범위나 업무를 소개하는데 인증 범위나 업무 같은 경우는 이 신청기관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인증 범위에 대해서 뭐 조직, 물리적 범위,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것들을 심사에서도 인터뷰하기도 하지만 개괄적인 부분을 신청기관이 설명을 합니다. 문서심사는 인증신청서, 운영명세서, 정보자산 목록, 정책문서, 위험관리 내부, 감사 증적 이런 것들을 보통 뭐 오전이나 밥 먹고 뭐 바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냥 딱 몸만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는 이제 다 출력해서 바인딩을 이렇게 딱 했는데 요즘에는 또 파일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뭐 페이퍼리스 해가지고 요즘엔 제안서도 출력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심사팀의 가이드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심사팀이 매일 이렇게 짧게 회의를 하는 거죠. 추가 자료나 요청사항, 인터뷰 대상 일정, 이런 것들은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없죠. 양쪽에 협의를 해서 컨펌을 해야 되는 거죠. 심사 주안점 설명하기도 하고, 저는 CISO를 하면서 항상 저희는 다 드러내서 보여드린다. 그래서 법 위반이나 사고가 안 나게 잘 심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서를 이런 방향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심사팀장과 그 뭐 정보보안 팀장이나 뭐 CISO나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다 보면 심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2, 3일 차이는 그래서 좀 신청기관의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뭘 원하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좀 경험이 부족한 신청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히 겁을 먹고 최대한 안 보여주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러면 심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죠.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경우도 일정 같은 경우 빨리 할 수 있게 잘 응대를 하고 그러는 거죠. 문서나 현장 심사를 계속하는 거죠. 2, 3일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7일짜리다. 2일부터 6일 동안 심사, 분야별 정책, 지침, 뭐 계획, 증적 자료 검토. 이게 기본적으로 인증 기준 기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영역별로 심사를 하고 여기서 심사한 거를 뭐 다른 심사원한테 결함을 뭐 주기도 하고 그렇죠. 시스템 시연, 점검을 하고 담당자 면담한다. 심사팀 회의, 심사 이슈사항, 현장 확인 내용, 심사 뭐 일정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 증적, 끝나기 바로 전에 전일 추가 증적과 인터뷰하고 심사팀 회의하고요. 결함 보고서 작성한다. 그래서 결함 보고서 작성이 이 심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기 시험에서도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날은 검토 회의, 심사 결과 최종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는 단계죠. 그리고 종료회의가 서명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CISO, CPO, 보안 팀장, 시큐리티 리더 이렇게 하는 거죠. 질의응답하고 그래서 결함이 이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보안 조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